자, 유리수치에 Q가 주어져 있고요. Q 위에서의 유한확대체 Q 루트 2, 루트 3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가 Q 루트 2, 루트 3이라고 하는 이 Q 위에서의 유한확대체가 벡터 공간이 되도록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을 정의할 수 있다. 벡터 공간 V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요. V는 채 F 위에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벡터 공간 Rn은 채 R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Rn상의 원소 A를 잡으면은 얘는 n개의 엘리먼트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벡터 공간상, 그러니까 얘가 V인 거죠. 의 원소인 건데, 사실 요 벡터 공간상의 원소,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체와 무관하지 않다. 얘 같은 경우도 이 원소의 각 엘리먼트들을 보면은 체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V와 F라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벡터 공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벡터 합이라는 연산과 스칼라 곱이라는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항 연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같은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꺼냈을 때 다시금 그 집합의 원소로 보내주는 대응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벡터 합이라는 것도 그 이항 연산과 다르지가 않고요. 실제로 이 벡터 합은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서 역원이 존재하고 항등원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벡터 합이 잘 정의가 됐는지만 확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만 좀 충실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V의 원소 U와 V를 저희가 가져왔을 때 U 더하기 V를 정의할 수 있어서 걔가 다시금 V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은 F에서 하나의 원소, 그러니까 체에서 하나의 원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벡터 공간에서의 하나의 벡터를 가져왔을 때 각각을 A와 U라고 하겠습니다. 매핑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얘를 AU로 줬을 때 얘가 다시금 V의 원소로 가는 그런 대응 관계를 스칼라 곱이라고 했을 때 적당히 이 조건을, 이 관계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을 정의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가와 나를 증명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를 일단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금 원소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A, B, C, D는 Q의 원소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매핑은 저희가 마치 기저 원소를 뭐라고 간주하는 게 제일 간편해 보이냐면은 1, 루트 2, 루트 3, 루트 6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죠. 실제로 얘가 Q 위에서의, 그러니까 요 녀석이 Q 위에서의 벡터 공간으로 간주했을 때 얘가 기저가 된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원소는 그 유한확대체에 의해서 임의 원소는 얘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 붙은 개수들은 스칼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짐작하기로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을 어떻게 줬을 때 가장 자연스럽냐라고 했을 때 스칼라끼리 합한 거, 그렇게 연산을 주면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U라고 하는 원소와 V라고 하는 원소를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은 A0 더하기 A1 루트 2 더하기 A2 루트 3 더하기 A3 루트 6으로 주고요. 그리고 V라고 하는 것을 B0 더하기 B1 루트 2 더하기 B2 루트 3 더하기 B3 루트 6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U 더하기 V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U 더하기 V는 각 스칼라의 합들, 그러니까 A0 더하기 B0 더하기 A1 더하기 B1 루트 2 더하기 A2 더하기 B2 루트 3 더하기 A3 더하기 B3 루트 6으로 정의하면은 실제로 이 각각의 개수들이라고 할까요? 스칼라들이 전부 다 Q의 원소가 돼서 얘는 다시금 Q 루트 2 루트 3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함수 사상이 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녀석을 저희가 다시금 잡아왔을 때, 그러니까 F라고 하는 매핑이 덧셈에 대한 매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U, V를 저희가 잡았을 때 U 더하기 V가 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얘를 어떤 하나의 벡터라고 간주를 했을 때요. 벡터라고 간주했을 때 다른 어떤 x2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같은 x2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이게 함수가 잘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임의의 그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상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U'과 V'을 같게 가져왔을 때 이 값이 U' 더하기 V'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덧셈 연산이 잘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의의 기초 최상에서의 원소 하나를 Q에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U라는 원소의 값을 Q 루트 2 루트 3에서 이 녀석으로 저희가 가져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UV라는 것을 AU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일반적인 곱셈의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주게 된다면 얘는 실제로 스칼라 곱이 잘 정의가 되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이 값을 저희가 일반적인 곱셈에 의거해서 전개를 했을 때 이게 다시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유한학대체상에 들어가야겠죠. 자, 근데 실제로 각 스칼라들이 Q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여기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얘와 같은 A' 그리고 얘와 같은 U''를 잡았을 때 그것에 대한 상도 같다는 것이 자명하므로 스칼라 곱이 well define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뭐도 보일 수 있냐면은 벡터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것이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벡터에 대한 덧셈이 잘 정의가 된다만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등원이라든지 아니면 역원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연산이 잘 정의된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1번은 된 거죠. 가는 증명이 된 거고요. 나는 뭡니까? 베타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 Q 위에서의 벡터 공간상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T라고 하는 변환을 사실 저희가 알고 있죠. 이게 Q상에서의 확대차수 4인 요한 확대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간주할 수 있냐면은 4차 벡터 공간에서 4차 벡터 공간으로 보내는 그런 매핑이죠.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알파를 곱한 그런 변환으로 정의한다 했을 때 얘가 선형 변환이냐 라는 것이에요. 자, 선형 변환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 공간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대대수학의 문제긴 하지만 융합형이죠. 선형대수학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문제이기 때문에 T가 선형 변환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사상이 있을 때 저희가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이미지를 사상을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의의 U, V, V의 원소, 도메인의 원소에 대해서 U 더하기 V에 대한 상, 벡터 합이죠. 에 대한 상이 각각의 벡터의 상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의의 스칼라, 이게 전부 다 임의의 값들입니다. V라고 하는 것이 F 위에 뭡니까? 벡터 공간이고 W도 F라고 하는 것의 벡터 공간, F 위에 벡터 공간이라고 저희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T, A, U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A, T, U와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변환을 제가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임의의
최원소와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요. 자,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베타와 베타 프라임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은 얘를 K라 두겠습니다. 그냥 K성에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임의의 스칼라 A를 기초체인 Q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T 베타 더하기 베타 프라임의 값은 정의에 따라서 알파를 곱한 것이죠. 근데 이 값 자체가 전부 다 실수체의 원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연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다시금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오케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임의의 스칼라 값을 베타에 곱한 것에 대한 상은 알파 A 베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K라고 하는 것이 가원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곱셈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줄 수 있고 결합적이기 때문에 이 괄호도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A 알파 베타의 꼴로 쓸 수가 있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뭐였어요? T 베타였기 때문에 얘는 A T 베타의 꼴로 바꿀 수가 있어서 두 번째 컨디션도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n차 벡터 공간에서 n차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렬 변환과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하죠. 자, 행렬 변환과 선형 변환 간의 관계가 있었죠. n차 공간에서 m차 여기서 n은 1이랑 m은 자연수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으로 보내는 선형 변환과 행렬 변환 사이에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고 그 경우에 행렬 변환의 고유값을 선형 변환의 고유값이라고 정의를 한다 라고 하죠. 그 얘기가 이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나까지 증명했고요. 다행렬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벡터 공간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하자. 이것은 이 벡터 공간의 기저가 Q에서의 벡터 공간의 기저가 1, 루트 2, 루트 3, 루트 6임을 저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상대좌표의 표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A랑 B랑 C랑 D가 사실상 기저 원소 앞에 붙은 그 스칼라들인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상대좌표의 표현이죠.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을 때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기저 원소들을 선형 변환에 의해서 상을 냈을 때의 값을 열벡터 형태로 쭉 가로로 늘려서 썼을 때의 값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선형 변환을 행렬 변환으로 변환시키는 저희가 대응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형대 수학에서 했던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렬 L을 일단 구하라고 했죠. 그 맥락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따라서 가봅시다. 자, A라고 하는 것은요 1에 대한 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죠. 근데 이것은 알파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임의의 원소 베타 K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베타를 상대좌표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코이피션트만 떼서 나타내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좌표로 나타내자면은 0, 1, 1, 0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를 맨 왼쪽 1, 열 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각 기저 원소의 상에 대해서 반복을 해주면은 4 곱하기 4 행렬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0, 1, 1, 0이 되고요. 첫 번째 열은. 그리고 두 번째 열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에 대한 상인 거죠.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해주시면 얘는 뭐가 되나요? 2 더하기 루트 6이 되죠. 그러면은 1 앞에 붙은 개수 2고요. 나머지 빵빵이고 루트 6 앞에 붙은 개수 1이니까 다음과 같이 되고요. 루트 3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요. 얘는 계산을 보면은 루트 6 더하기 3인 거죠. 그래서 1 앞에 붙은 개수 3이고 빵빵 1 되겠죠. 자, 그리고 루트 6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해주면은 얘는 2루트 3 더하기 3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빵 3, 2, 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를 저희가 구하게 됐습니다. A 행렬은 다음과 같고요. 또 선형변환 T의 고유값과 행렬 A의 1대1 대응관계가 있기 때문에 M차에서 N차로 가는
선형 변환어가 행렬 변환 사이 1대1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F 알파는 이걸 이용해서 F 알파는 0을 만족시키는 0이 아닌 다항식 fx를 구하래요. 이 발문이 좀 뭔 소리지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하라는 것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자, 고유값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고유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즉 저희는 a-람다 i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어떤 식으로 풀에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요. 1, 1, 0, 0, 1, 1, 2, 3, 0, 0, 3, 2. 이것에 대한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주면요. 자, 이행에 있는 모든 엘러먼트에 람다를 곱해서 1행에다 더해주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행렬식의 값이 유지가 되죠. 그럼 0 되고요. 2-람다 제곱이 되고 3 되고요. 3람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행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다 더해줍시다. 그럼 0이 되고요.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 람다가 되고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1열에 대한 여인수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영인 인자들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니까 1,3 번째 엘러먼트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풀이기 때문에 플러스 1 곱하고 나머지 요 녀석에 대한 소행열식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람다 제곱 3람다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고, 아까와 동일한 논리로 3행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2행에다 더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0, 2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제곱이 되겠네요. 자, 더해 주진 않고 여기까지 해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열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해주게 되면요. 사실 여기서는 얘와 얘가 죽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각각 해주면 되겠죠. 2-람다 제곱 소행률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2람다 1-람다 제곱 1-람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1 생략하고요. 얘에 대한 소행열식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3람다 2람다 1-람다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을 밑에다가 쓰면요. 자, 2-람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람다 제곱 마이너스 1-람다 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1-람다 제곱 마이너스 6람다 제곱이 되겠네요. 이것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2-람다 제곱 마이너스 2람다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9람다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9람다 제곱, 얘는 마이너스 2람다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람다 4제곱 플러스 람다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9람다 제곱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람다 4제곱 마이너스 10람다 제곱 플러스 1은 이게 결국에 디터미넌트니까 0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람다를 실제로 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값이 깔끔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이제 문제 요구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알파를 0점으로 갖는 QX상에서의 fx를 저희가 찾을 수 있다는 걸까요? 아직은 확실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지금 T베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베타라는 것을 알고요. 뒤에서 알려준 힌트에 따르면은 선형 변환에 대한 상대 좌표값을 사실 행렬 변환에 대한 상대 좌표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T베타라는 것은 알파 베타죠. 이것을 상대 좌표값은 A 베타에 가깝다라고 했고요.
사실 저희가 고유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이것이 람다 베타가 되는 저희가 람다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냈고요. 실제로 얘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좌표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성질에 의해서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항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알파 마이너스 람다의 베타 값이 어쨌든 얘네 값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실수체상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 결국에는 0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건드려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타라고 하는 것은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0 벡터는 아니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의 그러니까 실수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커널을 저희가 생각해 줄까요? 커널 오브 t를 생각해 주면은 얘는 사실 뭐예요? 뭘 모아놓은 거냐면은 k상의 원소를 모아놓은 거죠. k상의 원소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상의 값이 ak가 0인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뭡니까?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수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수체는 정형이기 때문에 0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k가 0일 수밖에 없다. 즉 0만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얘는 뭐예요? t는 1-to-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 상의 값이 같으려면은 도메인 상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알파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베타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금 하면은 이 값은 다시금 실수체의 원소이기 때문에 0인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되는데, 둘 중 하나의 팩터는 0이 돼야 되는데 베타는 0이 아니므로 고유 벡터가 돼서 얘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람다가 0일 수밖에 없으므로 알파는 람다다 라고 해줘서 이 람다에 대한 관계식을 알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진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qx상의 자연스러운 다항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fx를 만약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둔다면 얘는 qx상의 원소인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여기까지는 보이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얘가 뭐까지도 된다? 최소다항식 알파 어디서의 q 위에서의 최소다항식도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파를 근을 갖고요. 얘는 qx 위에서 기하입니다. 왜냐면은 p는 2에 대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그렇죠. 2라고 하는 값이 최고차항 개수를 나누지 않고요. 나머지 그 뭡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n차항은 나누죠. 그리고 p의 제곱이 상수항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qx 위에서 기하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디그리 오브 뭐가 됩니까? 저희가 디그리 오브 얘를 px라 하면은 px가 몇입니까? 4죠. 근데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해요? q 위에서의 q 알파의 차수인 거죠. 그쵸? 근데 저희가 뭐도 아니면은 자세한 증명은 생략하겠지만 q 루트 2 루트 3 이 녀석의 확대 차수 q에서의 차수도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소체 위에서 확대 차수가 같으면은 둘은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 증명에서는 이게 4인 것까지도 보여야겠죠.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지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확대 차수가 4라는 것까지는 보였고요. 그랬을 때 얘의 확대 차수가 4인 것은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q 루트 2 루트 3 q 루트 2 q 루트 2 q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다시금 뭐라 쓸 수 있어요? 디그리 오브 최소다항식 뭐에 대한 루트 3에 대한 어디서의
q 루트 2에서의 라고 쓸 수 있고요. 그쵸? 곱하기 얘는 뭐예요? 최소 방식의 디그리인 거죠. 얘는 루트 2 어디서의 q 위에서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뭐예요? 디그리 오브 x제곱 마이너스 2인 거죠. 얘가 기하기니까 q 위에서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3의 디그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두 개 같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3-1의 증명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이어서 3-2 증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3-1을 제대로 접근했다면 3-2는 자연스럽습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1 더하기 루트 2로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 한번 더 하라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기저 원소에 대한 상을 열벡터 형태로 저희가 써주면요. 1에 대한 상은 뭐예요? 얘 그대로기 때문에 여기서의 a는 다시금 쓰면은 a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거랑 얘는 1, 1, 0, 0이 되고요. 그쵸?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거는 루트 2에 대한 상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는 루트 2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 1, 0, 0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거는 루트 3에 대한 상이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0, 0, 1, 1이 되겠고 마지막 루트 6에 대한 상은요. 루트 6 더하기 2 루트 3이니까 결국에는 0, 0, 2, 1이 되겠네요. 자, 이거 구획행렬이죠. 구획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계산하기가 용이하죠. 그러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a 다시 마이너스 람다 i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저희가 계산을 해주면요. 결국에는 1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1, 2, 0, 0, 0, 0, 0, 0, 0, 0, 1, 2. 구획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행렬식의 그 엘러먼트들 중에서 적당한 크기의 그 정방행렬, 정방소행렬이라고 할까요? 이 영행렬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형태의 행렬을 구획행렬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소행렬이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2라면은 이런 거 그 구획행렬이 할 수 있고요. 3×3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짝수 바이 짝수 행렬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4에서는 이런 게 구획행렬이겠죠. 그러니까 구획행렬 중에, 그러니까 구획행렬이라는 거 자체의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획된 그 행렬, 소행렬 중에서 하나가 전부 다 영행렬인 경우. 근데 그게 짝수 바이 짝수에서 그 4등분 했을 때 하나가 전부 다 0인 경우, 얘는 좀 계산이 쉽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0인 행렬 위와 옆으로의 블럭의 행렬식을 곱하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1 람다 2 1 1 람다 이것의 행렬식의 제곱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 이 값 자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0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뭡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이 값 자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람다의 값이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0이죠. 그래서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게 0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 얻어낸 것은 이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흐름. 똑같이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알파 마이너스 람다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0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커널이 싱글톤이었기 때문에 0원밖에 없었죠. 그래서 단사가 돼서 이 경우 알파 마이너스 람다 베타가 0일 수밖에 없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서 알파는 람다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파 제곱 2람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fx를 저희가 뭐라고 정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주면 얘는 qx상의 원소가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f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것도 알죠. 추가적으로 얘가 뭡니까? 같은 방식으로 아이젠스타인의 판정법을 써보면 p는 2에 대해서 아이젠스타인의 판정법을 써보면은 qx 위에서 기하기라는 것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어서 얘는 사실 뭐가 된다? 최소다항식 뭐에 대한? 얘에 대한,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에 대한 q 위에서의 최소다항식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서 이 녀석의 차수인 2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뭐가 된다? q 1 플러스 루트 2에 대한 q 위에서의 확대 차수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얘가 뭡니까? q 위에서의 루트 2 내지는 루트 3에 대한 확대 차수와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소체 위에서 같은 확대 차수를 갖는 녀석이기 때문에 두 녀석은 저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이어서 해줄 수 있냐면은 맨 위에 k가 있고요, q 루트 2 루트 3 있고, 그 밑에 진부 분체로서 q 루트 2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얘와 같죠. 그래서 이게 익스텐션 디그리가 2이기 때문에 프로퍼하게 부분체죠. 진부분체이기 때문에 진부분체라는 것은 사실 얘와 얘가 같은 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얘의 확대 차수가 2라는 것을 보인 시점으로부터 끝난 거죠. 그쵸? 확대 차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체는 뭡니까? 같지 않다, 진부분체다 라는 것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야 될 부분은 자, 저희가 근데 이런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렇게 치면은 무조건 확대 차수가 q 위에서의 확대 차수가 같으면 두 개가 같은 녀석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에 대한 q 위에서의 확대 차수도 2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q 루트 2와 q 루트 3이 같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 확대 차수가 같으면 같다라는 얘기를 언제 해줘야 되냐면 둘 중 하나의 포함 관계가 분명할 때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해줘야 돼요. 즉 이 안에 1 플러스 루트 2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뭡니까? 전제를 해준 상황에서 확대 차수가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쵸? 그것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줘야 정확한 논의인 거죠.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서 유한확대치는 대소적 확대치임을 설명하시오. 좀 뭔가 비약인 것 같죠? 무슨 연관이지? 싶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어떤 유한확대치, 첫 번째 3-1 스텝에서도 그렇고 3-2 스텝에서도 그렇고 어떤 유한확대체가 단순한 생성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한확대체라는 것을 보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이 이 생성원의 최소다항식이 사실은 qx상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가 대소적 원소다, q에서의 대소적 원소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그게 어쩌면 단초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것을 여기 앞에 스칼라로 마치 곱한 것처럼, 그러니까 스칼라로 곱했다기보다는 베타 앞에다가 알파라는 값을 곱해서 만든 그 t에 의해서 저희는 그 알파에 대한 뭘 얻어낼 수 있었어요? qx 위에서의 다항식, 그 알파가 근이 되는 다항식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이미의 이 k상의 원소에 대해서도 t라는 녀석을 우리가 베타 다시라고 할 때 이미의 그 k상의 원소를 베타 다시라 하면은 이게 선형사상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의를 끌고 갔을 때 베타 다시를 근으로 갖는 qx상에서의 다항식을 0이 아닌 1차 이상의 다항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죠. 유비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쭉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뭔가요?
1 플러스 루트 2와 루트 2 플러스 루트 3에 대해서 선형사상의 고유값을 계산함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대응하는 알파에 대한 qx 위에서의 그것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이것들이 대수적인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k상의 원소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자 라는 그 논의 다음부터 잠깐만 전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 다시 베타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베타 프라임 베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베타는 임의의 k의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의 논의로 이것이 단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널이 0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베타 다시 베타가 0이라면은 베타가 0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베타 다시가 0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0은 제외하고 논의를 해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쵸? 0인 경우는 어떡하냐? 0인 경우는 당연하게도 뭡니까? x라는 qx상의 다항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대수적 원소라는 것을 따로 보이면 충분한 거고요. 그래서 베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줄 스텝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저희는 뭘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적당한 행렬을 찾아야겠죠. 행렬 t-1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때 이 선형사상에 대응하는 행렬 변한 그 대응 행렬이라고 하면은 표준 행렬이라고 했었죠. 아마 t-1 1에 대한 상 생각할 것이고 뭐에 대한 각 기저 원소에 대한 상들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죠. 베타 다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임의 원소이기 때문에 a 더하기 a0 더하기 a1 루트 2 a2 루트 3 더하기 a3 루트 6으로 나타내질 거예요. ai의 q 원소에 대해서요. 그래서 얘도 그러면은 저희가 적당한 코이피션트에 대해서 열벡터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타내어지겠어요? 적당히 얘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보면은 얘는 베타에다가 그러니까 1이라는 값에다가 얘를 곱한 거니까 그대로 들어가겠죠. a1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루트 2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a1 a0 그 다음에 2a3 그 다음에 a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똑같은 작업을 저희가 해줄 수 있어요. a-람다 i에 대한 요 녀석을 계산해 주면은 특성 방정식이 나오겠죠. 어떤 뭐에 대한 람다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쵸? 얘는 몇 차식이겠어요? 기껏해야 유한차식이겠죠. 그쵸? 생각을 보면은 유한차식일 건데 그리고 얘가 뭐라는 걸 알아요? q x상에서의 원소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요 뭡니까 가까이 요소들이 콩짝콩짝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엄밀한 논증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AI들이 Q상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0이 된다는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존재하는 어떤 뭡니까 고유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반복을 할 건데요. 어떻게 이제 베타 다시 베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얘가 t 다시 베타의 값인데 얘가 표준 행렬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디다가? 베타에다가. 근데 이게 람다가 되는 베타를 저희가 0이 아닌 녀석으로서 찾은 거고 이게 0이 되는 그런 람다인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똑같은 방식대로 얘가 람다 베타인 거고 빼준 다음에 이게 묶어주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실수치의 원소이기 때문에 인소분해 해줄 수가 있죠. 베타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 되고 커널이 싱글톤이었기 때문에 원투원이 돼서 이 값이 0일 수밖에 없다. 근데 베타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0이어야 돼서 베타 다시가 람다가 된다. 그래서 뭡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얻어낸 거죠. 얘를 fx라고 렛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characteristic of 이 베타 바라고 하는 것, 다시라고 하는 것을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qx상의 0이 아닌 얘는 적어도 디그리 그쵸? 이 녀석은 1차 이상이겠죠? 그쵸? 이 녀석이 존재한다. 이기 때문에 따라서 베타 다시가 대수적 원소다. Q 위에서 오케이? 되겠죠? 근데 이미의 베타 바를 다시를 저희가 잡아온 거기 때문에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Q 위의 대수적 확대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 Q 루트 2 루트 3이라는 유한 확대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좀 증명을 한 거죠. 근데 동일한 논의를 저희가 유한 확대체, 일반적인 유한 확대체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걸 좀 가렸네요. 증명의 그 전개를 따라간다면은 무리 없이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